19회 현재 마을의 모습을 진단하고 이야기 나누는 마을은 지금 시간입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19일 성북문화원에서 성북학 학술회의를 진행하면서요. 성북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한 거를 시작으로 많은 성북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북학에 대해서 연구하신 성북문화원 젊은 연구원님들과 함께 또 그리고 성북학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늘 궁금해하는 점 그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FM 김준용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문화원에서 성북학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민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문화원 마을 아카이브팀 연구원 장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문화원 마을 아카이브팀 연구원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우리 젊은 연구원님들이 이렇게 성북 마을은 지금 코너에 나와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지난 11월 19일 성북문화원 학술회의를 성북학으로 이렇게 잡고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준비하신 우리 또 팀장님, 예, 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말씀드리려면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성북문화원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부터 향토사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성북학, 그러니까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뭐 전통 예술 등등을 이제 연구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토사 연구팀이라는 이름을 약 한 5년 전에 성북학 연구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폭넓은 연구를 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학이라는 것은 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역에서 이거를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무슨 학 해가지고 이 학 앞에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연구를 뭐 많이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뭐 우리가 있는 성북구 이외에도 뭐 서울 지역의 뭐 서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의 제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청도의 뭐 천안학 아니면 뭐 수원학, 경기도의 수원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 지역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역학 연구가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지역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분야에서 이 지역학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북문화원에서도 이런 지역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뾰족하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북문화원에서는 이제 뭐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북학 학술회의라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언제나 이런 지역학이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한번 이것을 얘기하는 장을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지역학 학술회의, 그 성북학 학술회의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북학을 한 몇 년 하면서 또 다양한 그런 회의도 있었고 그렇지만 특히 올해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 준비가 있는 걸로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사실 준비라는 건 이게 본격적인 준비는 뭐라기보다는 기획은 정말 연초부터 연초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어떤 주제를 이렇게 마련해서 진행을 해볼까 그런 것은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변경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이렇게 학술 회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제가 가서 받아온 건데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그래서 이 두툼한 이 책 보고 게다가 그날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의 다양한 또 섹션을 나눠갖고 그 활동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게 들어갔죠?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 혁신교육도 있었고 박물관에서 하는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 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경제까지.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의 역할은 우리 김지훈 연구원님께서 그거 이렇게 준비를 나눠서 하신 건가요?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이 논의 테이블에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때 그쪽은 잘 진행이 됐어요? 네, 잘 진행됐습니다. 박물관하고 도서관의 역할. 아무래도 뭐 그 박물관 같은 선장 박물관이랑 고려대학교 이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선장 박물관이 이제 그 성북구에서는 최초로 이제 공립박물관으로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사례나 뭐 이렇게 경험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뭐 고려대학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구에서 가장 크고 뭐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거의 손꼽을 만큼 큰 박물관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역할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본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좀 아쉬운 점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짚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자 그렇게 내가 사는 곳에서 애정에서 저는 성북학이 시작되고 지역학이 이렇게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지역학 학문 이제 이 준비하시면서 그 섹션별로 특히 우리 팀장님은 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이라는 섹션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 섹션인데 이런 주제를 맡아서 저희가 이제 사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토론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에서는 그 저희가 이 성북학이라는 그러니까 지역학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지역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섹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저희 문화원의 이제 박수진 부장님께서 이 성북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뭐 마을 교과서 사업이랄지 이런 곳에 이제 뭐 자문위원, 그렇죠. 그런 평가위원 이런 것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러면은 부장님께서 이제 조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분들을 섭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세 분 선생님을 모시고 그걸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뭐 이게 발표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서대문에 있는 가재울 초등학교라는 학교에 그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조대진 선생님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원래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가재울 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분께서 그 교육지원청에 계시면서 마을 교과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이 마을 교과서가 어쨌든 우리 그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그 애정과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마을 교과서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북구에 계시는 월곡초등학교의 김경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지역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지역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조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그 매 학기마다의 그 커리큘럼이 네. 그 거의 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짜여져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새로운 요소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을 활용하기는 정말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제 모든 게 다 그 뭐 학교 내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 있는 무슨 뭐 심의위원회, 뭐 교육 평가위원회 뭐 그런 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모습들,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서울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로 계시는 김영태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한민고등학교에서 직접 이 지역학을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네. 이렇게 뭐 문사철 좀 예, 맞습니다. 네. 하셨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실제 사례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김영태 선생님께서도 어쨌든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 지역학을 교육 과정에 잘 녹여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높이고 애정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네. 이 한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그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일방향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직접 참여하고 네, 그렇게 좀 그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이후에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지역에서 있을 때 어쨌든 이 지역학이라는 것이 뭐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역학이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약간 좀 표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토론자로 그 한성여고 김태빈 선생님도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토론자로는 네. 이제 한성여고의 김태빈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성북 강북교육지원청에 장학사로 계시는 정재현 장학사님께서 예.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 장학사님께서는 좀 이게 그 교육지원청에 계시니까 어떤 뭐 예산 편성이랄지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걱정이긴 한데 뭐 그런 것을 좀 궁금해 하셨고요. 김태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역학을 많이 이게 현장에 좀 직접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현장에 이제 많이 이육사 적용하시는. 선생님 이제 그 청포도에 아이들 한성여고 학생들하고 같이 청포도 그 연구를 거기 동아리도 청포도죠. 네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이육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기 중국 예, 베이징에 베이징도 거기. 직접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김태빈 선생님께서도 일선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 이런 지역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네. 어떤 실사례, 실적용 사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서 이렇게 토론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사회 교과서에 지역을 찾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간 게 있어서 애들이 이제 어떤 엄마가 구청을 그런 행정 체계를 아는 엄마들은 구청을 가서 구청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북구에도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물어보지 하다가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이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동네 지도를 같이 그려보기가 있고, 근데 그걸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시키면 이제 엄마들이
그 애들 몇 명을 모아갖고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지도를 좀 멋있게 그려주기도 하고 아까 주민이 사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라 그랬지만 우리 성북 같은 경우는 너무 주도적으로 그런 걸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혁신교육 얘기도 더 듣고 싶은 게 많지만 이제 또 우리 사회적 경제 부분은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사회적 경제와 성북이라는 섹션 두 번째 섹션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와 관련된 뭐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북구에도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지역학을 동력으로 삼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성북구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그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의 유창원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일단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 경제의 지금 현황들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시의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성북구는 이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양적인 그런 증가보다는 질적으로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슈필렌의 송현우 대표님께서 네.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송현우 대표님과는 저희 뭐 성북동 야행이라든지 그쵸. 성북동 밤마실이라든지 이제 저희 문화원과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같이 일도 해보고 이제 몇 번 배웠었는데요. 그 슈필렌이라는 기업의 시작과 그리고 성장 과정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계속 지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성북에서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한양도성 옆에 위치한 369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상훈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주거 환경 관리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 369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369 마을이 이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갖추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을 내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새로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또 예술 활동도 뭐 지원하시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마을 아카이브 팀에서 일을 하면서 성북마을 아카이브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는 그 주민분들의 역할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도시재생센터장 네, 최영선 사무처장님 그리고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 허현주 부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토론을 같이 일단 해주셨는데 최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제 도시 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전문성을 좀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허현주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서 많은 지원이나 그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협동조합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많이 그렇죠. 지난 상황이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짧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라고요. 특히 이제 삼선동 같은 경우 저는 이 재생 사업을 한 장수마을은 이제 연탄 떼는 집 예전에는 겨울이면 연탄 나눔이 거기 장수마을이 제일 많았던 곳이라면 이제 거긴 다 도시가스로 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또 삼선시장 옆에 또 재개발을 앞둬가지고 연탄을 떼야 되는 집들이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좀 문제가 삼선동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섹션 하신 우리 지역 박물관과 이제 네. 도서관은 어땠나요? 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첨가하자면 이따 그 성북 선장박물관 이제 전서령 학예사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성북문화재단 김지영 도서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좀 기반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 어떤 그 성인 교육이라든지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아무래도 지역과 좀 밀착된 그런 사례들 되게 잘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도 있고 그게 오신 분들도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본 이렇게 상황이었고 고대박물관 이제 그 배성환 학예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 박물관 자체가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대학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오고 이제 고려대처럼 이렇게 뭔가 글로벌 세계화로 좀 뻗어 나가려고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간다는 건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학과 어떤 이 박물관들이 추구하는 세계화가 되게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이 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 토론 나와주신 그 동력여대 박물관 그 김고은 학예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지적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박물관 그 학예사 선생님들이 어쩌 좀 네트워크 같은 걸 좀 형성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나 어떤 이런 괴리 같은 거를 좀 해결해 나가보자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게 좀 생산적인 그런 상당히 좋은 예, 제 가슴도 되게 뿌듯한 그런 예, 해서 그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게 그렇게 토론을 이렇게 이어갔었습니다. 그럼 토론자분들하고 이제 그 발제하신 분들하고가 이게 한 저기가 됐네요. 네트워크 하기로. 뭐 하지 않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자면서 네.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북 제가 94년에 처음 왔더니 성북 구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94년에 처음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계속 그 기본 이제 자료들을 이제 쭉 봤는데 이제 엄마들끼리는 학군제로 하면 성북구에 살면 성북구로 이사를 많이 올 거다. 사람들이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되려 대학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글로벌 요즘은 뭐 20년 전에 글로벌 별로 안 그랬지만 지금은 진짜 글로벌 하잖아요. 외국 학생들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더 성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대학이 내 학교가 아닐 경우에는 학교의 박물관에 뭐 진짜 국가 저기가 있어도 국보가 있어도 가서 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저도 못 가봤어요. 진짜 있는 건지. 그 고대에도 있잖아요. 네. 국보 있죠. 네, 네. 맨날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도 그 우리 지역에 그거를 고대에 있는 국보를 알게 되면 그 뒤에 걔들이 커서도 훨씬 그 국보하면은 틀리지 않고 잘 외울 텐데 솔직히 안 가게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안 가게 되니까 그런 이 뭐랄까 지역에 있으면서도 제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문사 이런 데도 마애불 뭐 이런 것도 네, 네.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거 이렇게 성북에 살면서 예. 구는 박물관을 많이 짓는 추세잖아요. 선전박물관도 있고 가구박물관도 있고 돌박물관도 있고 자, 그런 쪽하고 연결돼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박물관은 대학 박물관 다르게 그 음. 주제가 좀 명확하잖아요. 뭐 그렇죠. 돌박물관 돌 뭐 수집하고 가구 박물관은 또 가구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성북구만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기에는 음. 되게 좋은 박물관이고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뭐 인력이라든지 뭐 예산 같은 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되게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인식시켜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박물관일수록 이제 성인 위주로 그렇게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성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기가 이제 구립이나 어떤 뭐 시립이 아닌 이상은 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진짜 저기 할 때 이렇게 이제 섹션별로 일부 진행하시고 2부에서 학문의 관점에서 본 지역학을 이제 들으셨는데 예. 일부를 진행하셨던 입장에서 들었던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아까처럼 저부터 그럼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좀 큰 이야기를 앞에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섹션별로 진행을 하는 게 순서상 더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제 근데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작은 세션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작은 물줄기가 되어서 이후에 2부에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면서 끝에 이제 결론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 힘차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포장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얘기가 언뜻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2부에서 그 감회가 새로웠던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성북학 학술회의를 개최한 장소가 고려대학교였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성북학 학술회의를 할 때에는 뭐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냥 성북문화원 그 소강당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전에 무슨 어떤 이런 학술 행사가 있을 때는 뭐 성북구청에 뭐 4층에 있는 아트홀이랄지 뭐 그런 곳을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한 게 왜 감회가 새로웠냐면은 앞에 이제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또 나왔는데 이게 대학 박물관이 생각보다 이 지역에 있지만 지역과는 그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떤 그렇죠. 그 전시 기획도 그렇고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학 박물관과 뭐 저희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교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렇게 공동 주관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이런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물꼬를 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뭐 그 각각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여러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에서 또는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의 관점에서 또는 이제 또 이것도 조금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 행정 현장에 계신 분께서 행정 현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지역학을 바라보시고 또 이후에는 이제 지역학의 어떤 현재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미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역학이라는 게 먼저 또 이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이런 그 학술회를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지역학이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고 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장디 연구 1부와는 다르게 또 2부에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예. 본
지역학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학문으로서의 지역학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시선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발표를 해주신 성북구청 한재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바라보는 지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 현장에서 지역학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공공의 실천적 지역학을 지향점을 두고 이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성북마을 아카이브의 기능을 이제 보다 강화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고 또 협업을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문화원 아카이브 팀도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 생산한 이제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통해서 성북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이제 업무 협약도 맺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을 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고민들을 계속을 하면서 이제 아카이브도 어쨌든 지역학의 한 부분에서 또 이제 지역학이 발전되고 이제 성북구에서 성북학으로 자리 잡는데 좀 많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뭐 다양한 개인이나 뭐 단체분들이 이제 저희 아카이브 같이 참여하시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지훈 예.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앞에서 민문기 팀장님이나 이제 옆에 장 기자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뭐 그 다른 뭐 여러 교수님이나 뭐 기획재정국장님이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뭐 저희 그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용무라든지 그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부자 중에 한 분, 이제 발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박수진 부장님이 발표한 게 되게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약간 좀 역할이나 이제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지역학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제시했다면, 이제 박수진 부장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내부자적 좀 시각에서 좀뭐 지역학의 어떤 한계나 또 공간적인 어떤 그런 학제적 한계를 좀 많이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제시했다는 거에서 되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어떤 우리 문화원이나 어떤 가족 행사에 어떤 외부자가 와서 뭐 당연히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건 좀 좋겠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외부자에서 오신 초빙해서 오신 발표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더 좀 따끔한 이야기, 좀 비판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저희 문화원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전책을 가서 읽으면서 들고 가서 책을 읽으니까 역사의 관점에서 보고 나각순 위원님이 네. 했던 지역학이랑 과거에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본다는 그 딱 정의가 지금 특히 지방자치시대 된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랄까 좀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고 이 안 되는 데들은 이제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진짜 건 바이 건 사례대처럼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 우리 성북구는 없는 재정에 잘해 나가잖아요. 뜻과 의지를 세워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성북에 살았던 가까운 이 성북동의 그 항일 운동의 이 기운들 때문에 이렇게 다 반골인가? 왜냐하면 전형적인 야당 지역이 돼버린 게, 그러면서 이게 결국 과거를 알았어야 됐고 현재에도 이런 모습이었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그렇게 지역학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갖고 이게 미래로 나가는 부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갖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3부 때 네. 저기 강성봉 국장님이 결론을 어떻게 했는지 그 들으신 소감과 반론이 있으면 좀 여기서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에 조금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은 이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성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뭐 문화원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뭐 그 스님께서 소속된 기관도 네.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와, 이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할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활성화되는 것 같고 또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떤 선출 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바라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3부의 결론과 종합 토론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이 지역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이 하루의 어떤 학술회의를 통해서 이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거나 그럴 수는 어렵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지역학의 연구는 조금 연구는 지속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저희 같은 그러니까 성북문화원에 소속된 어떤 연구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학이라는 화두를 가지고서는 이런 지역의 각 기관들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소속된 공무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까지 함께 어떤 이야기의 장으로 모여서 같이 교류하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 앞서 이제 대학박물관의 어떤 학예사분들의 교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어떤 큰 그런 교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 지역학이라는 것은 아직은 모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조금 이것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지역학에 들어간다라고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약간 조금 이것을 좀 과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지역이랑 어우러진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구성원들이 인정한다면 그것이 다 지역학의 범주에 어떻게 좀 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일단은 이제 문화원에서 성북학 연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가지를 뻗친다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른 아는 분들과 교류를 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 역사나 뭐 기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박수 쳐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장재희 연구원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때도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김준현 교수님도 이제 오시고 뭐 이제 저희 성북문화원의 이제 박수진 부장님 역사를 전공하신 이제 분들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김준현 교수님께서 이제 문학만 공부하셨을 때는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잘 알게 된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그 시 내용 중에 이제 새벽부터 뭐 돌 깨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성북문화원의 역사학을 전공하신 뭐 이제 박수진 부장님이나 다른 연구자분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예전부터 이제 강연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북동 그 부근에 당시에 뭐 세석장이 있었고 했던 그런 뭐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그런 지역적인 배경들을 더 잘 알게 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각 학문의 연구자
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서로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이제 더 깊게 알게 되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지역학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이야기로 또 이어지고 또 지역학이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또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지훈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종합 토론은 뭔가 이렇게 좀 치열하게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네. 뭐 서로의 의견에 이런 걸 좀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다들 지역학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제적으로 계속 뭐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너무 이렇게 좀 있어서 약간 좀 그게 좀 약간 뭔가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거기서 어떤 논쟁을 좀 도출해내고 좀 약간 문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그냥 각자 맡은 어떤 전공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좀 더 이제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다들 오신 선생님께서 다들 뭐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시긴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지역학을 좀 이렇게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 좀 좋기도 하지만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지역학을 얘기를 하면서도요. 는 갖고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을구는 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자신이 성북구에 살면서도 갑군지 을군지든지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성북구가 이제 저 때는 이제 50만 명인데 갈수록 좀 줄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내 본 고향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제 고향 이제 제 2의 고향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아이에게 또 고향을 만들어 준 거가 되니까 더 뭔가 여기가 나한테는 아주 소중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살면서도 여기는 뭐가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성북 내에서도 또 있어요. 같은 성북구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역학을 쪼개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근데 그래서 논쟁이 붙으면 저는 그런 논쟁이 좀 붙죠. 지역학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건데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지금 현재에는 그래도 성북구가 잘하니까 그래서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이제 지역의 소멸이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화되면서 다 서울로 집중해서 서울의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역은 더 점점 소멸해가고 미래에도 그렇다는데 이렇게 지역학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만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뭐랄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번 이걸 준비했던 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북의 이제 지역학의 지향점이 그러면 뭘까? 뭐 역사와 전통을 과거 거를 해서 진짜 미래로 나갈 수가 있을까? 뭐 그래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 제일 큰 거는 행정에서 잘한다 그랬다며 그러면 달라질까요? 네,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 미래 위기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들었을 때 이게 미래 위기가 대체 뭘까라고 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위기라는 게 이렇게 정의 내려진 게 약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속하는 게 뭐 기상 이변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최근에 계속 겪고 있는 아직도 이렇게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라는 어떤 전염병, 신종 전염병 그리고 지금 뭐 초고령 사회랄지 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출산의 감소
또는 그리고 뭐 양극화 현상 또 아니면은 뭐 이것도 이제 저희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해외에서 진짜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았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것도 이제 미래 위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미래 위기에 대해서 지역학이 과연 이것을 예방하거나 이것을 해결하거나 이런 걸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이 지역학이라는 것이 막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은 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이번에 발표하신 분들 가운데서 성북구청의 그 한재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그 정체성을 자기 지역학을 통해서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이게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구성된 주민 공동체가 그 이런 시대 정신과 지역학의 바탕을 둔 공공 정책으로 이게 그 지역이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모색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학이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지역을 그러면 이제 사실 이 행정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줄을 딱 그어놓고 여기를 이제 그 뭐 성북구를 이 선을 넘어가면 또 다른 지역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 넘어가면 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냐 뭐 그런 비판도 있어서 이런 어떤 지역의 울타리를 허무는 것도 지역학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우리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학에 좀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장지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역학을 계속해서 좀 이제 더 탄탄하게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 학술회의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뭐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지역 내에서 일하는 그런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서로 이제 다른 물론 이제 자신의 일들도 이제 잘 해 나가지만 다른 기관들과 혹은 다른 개인들과 다른 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역학은 어쨌든 이제 그 지역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관점과 시각이 모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문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주민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그리고 성북에 이제 생활권을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지역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지역의 일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지훈 연구원. 저는 그 미래 위기라는 게 저는 이걸 약간 성북학의 미래 위기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성북학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북학, 성북문화에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저희를 따라하려고 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뭐 문화원 온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와 보니까 이미 성북학에 관련된 뭐 연구 자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이런 뭐 윤기 팀장님부터 해서 이제 앞에 구창님부터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래의 어떤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더 이렇게 종교화하면서 성북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 좀 약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성북학이 어떻게 보면 더 또렷하겠죠.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네.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다른 점인지 모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지역 가까이 붙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뭐 노원이라든지 뭐 강북이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이제 그런 지역도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각고 다름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 특수성, 이제 성북항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좀 발견하다 보면 어떤 지금 그 뭐 질문과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떤 이 성북학, 성북구 지역에 대한 어떤 위기 같은 거를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성북구 제가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 일이나 뭐 이런 지역의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의 친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대학 보내려면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빨리.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 지역의 소멸이라는 거 인구 문제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지역이 얼마나 그게 꼭 그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이제 안정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고 근데 요번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에서 저는 그래서 혁신교육 문제를 집어넣은 거를 보면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물론 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 사회적 경제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성북구는 그런 제가 왔을 때도 상장 회사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어떤 베드타운은 결국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서 또 이제 얘기는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저 한마디 마지막으로.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떠오른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전에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이제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 일하는 것도 바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뭐 지역에서 뭐 하는 거에 뭐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내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테지만은 금년에 이제 성북구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성북구 구민이세요. 그리고 특히 또 뭐 성북구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 성북구에서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이게 근데 문화관광 해설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에 뭐 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일종의 자원봉사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스스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알리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제 생각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생들을 선발을 하는데도 그 경쟁률이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구나. 우리는 이제 뭐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문화원 외에도 이제 구청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 어떤 이 장을 마련해 주면은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구나. 그리고 지역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이분들이 본인의 그런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성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진
성북학 지역학에 또 성북문화원에서 성북학 연구팀으로 많은 일들을 해가는 걸 응원하고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잘 들으셨는지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문화원 문화해설사로 또 참여도 하시고요. 다른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